저희가 항상 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 주식. 예. 예. 상장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한국에서 주식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때 거래 소득세가 없습니다. 지금 상장된 주식들은. 아, 그래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네. 주식을 사가지고 팔았다. 근데 네.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와, 내가 대주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돈 벌려면 주식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예. 한국에서 근데 이제 오. 많은 그 주식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특단의 조치이고 네. 매년 없앤다 하면서 사실은 없애지 못하고 있어요. 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비상장 주식에는 해당이 없고요. 네네. 한국에서 요즘 인기 좋은 미국 주식을 사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한국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한국에 상장된 주식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세금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세금을 다 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뭐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 네. 주식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분께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면 한국의 주식 거래에 돼 가지고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양도소득세를. 그런데 한국에다 세금을 안 냈습니다. 네. 안 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네. 그럼 미국 세금만 또 내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15%, 20% 이 정도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한국에 갖고 있는 주식들은 네. 영주권을 받기 전에 다 처분을 해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아, 영주권을 그렇네요. 받고 나면 미국에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때 처분을 할 때 제가 보통 권해드리는 것은 네. 양도소득이 남은 것은 처분을 하세요. 이익을 본 예.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처분을 것들은 하고. 한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전혀 내질 않으니까 처분을 하시는데 네. 양도 손실이 난 것들 있죠. 손해본 손해본 종목들. 것들, 네. 네. 뭐 망했든지 그 회사가 네. 네. 예, 이런 종목들은 네. 팔지 말고 갖고 있다가 미국의 영주권 받은 다음에 파세요. 아. 그러면 그 손실을 미국 세법에서 네. 그 손실 났었던 거를 계속 내가 크레딧으로 캐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 그리고 한국에서 ETF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죠. 예, 그 네. ETF는 저희 지난번에 우리 최은정 회계사님하고 네. 길티, 피픽 뭐 결국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네, 얘기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건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한국에 있는 ETF가 정확하게 피픽에 해당이 됩니다. 오. 예. 이미 유럽 국가라든지 남미 국가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가가지고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쪽에서 안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PP 규정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브로커리지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을 서포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를 버젓이 갖고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처음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ETF를 갖고 계시는 경우는 양도소득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징벌적 과세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주권 받기 전에 반드시 처분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투자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그렇죠. 많이 추천을 그럼요. 받는 상품이어서.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개의 회사의 지분 주식들을 조금씩 모아넣어서 어떤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죠. 지수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패시브예요. 패시브 Foreign Investment Company가 돼버리는 겁니다. PFIC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 이민 계획을 할 때 그분이 갖고 계신 에셋의 포트폴리오를 다 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분이 갖고 계시는 게 뭐 주식이 좀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파는 것도 쉽지도 않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은 팔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 파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리퀴드 에셋이 아니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의 잠재적인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양쪽 국가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분이 갖고 계신 주식 포트폴리오도 봐야 되고 요즘 또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양쪽 국가에 어떻게 나중에 세금이 적용이 될 것이냐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 이민 계획을 해드리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이주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사전 이민 계획을 양쪽 국가 세법에 어떻게 그 적절한 조언을 받으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이 영주권을 받은 목적은 아이들 교육 때문이다.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 대부분이 그 얘기 하실 수, 왜냐하면 이제 영주권이 있으시면은 인스테이트 학비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뭐, 학자금 융자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하실 때 비트코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암호화폐가 각 국가마다 과세 방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럼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뭐 그건 주식은 아니죠. 시큐리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암호화폐에 대한 그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를 뭐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그 세금을 내고 있죠. 2017년부터인가 그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세금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비트코인은 내가 가지고 나중에 팔게 되면 무조건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누군가한테 증여를 하든지 상속을 하든지 했을 때에도 그 세금 계산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요? 네. 내가 증여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그 취득 원가가 우리 그 증여받은 사람한테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취득 원가가 내가 그냥 주면은 내 월렛에서 그 사람의 월렛을 그냥 넘겨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취득 원가가 자동으로 넘어가냐? 아니거든요.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니까 그거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계산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한테 줬다고 하면은 내가 줬으니까 줬다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그 스텝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스텝업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상속세 보고를 하는 데에서 요즘 비트코인이 아주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러스트를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리빙 트러스트로 월렛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내 비트코인을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사실은 이제는 그 전문 회계사들이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비트코인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올 때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정답은 한국 내에서 다 팔고 오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오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양도세가 어떤 경우에도 나오기 때문에 증여 상속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암호화폐는 현금화하고 오셔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